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애플 맥북 프로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빡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쯤에 제가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 쓰다가 파이널 컷으로 갈아탔더니 편집 속도가 빨라졌다, 파이널 컷이 상당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편집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한번 꽂히면 맨몸으로 좀 비벼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인터넷으로 맥북 프로 15인치 터치바 모델을 하나 주문했어요. 제가 돈이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문 와중에 좀 싼 가격 맥북 프로를 노렸기 때문에 저장 장치를 256기가로 주문했어요. 아시다시피 맥북 프로 저장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죠. 그래서 안되면 내가 업그레이드 하지 뭐 하면서 주문했는데 실제로 맥북을 받고 보니 황당하게도 SSD가 보드에 납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지만 나름 차선책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나름 맥북 최고 저장장치 솔루션이라 자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기대해주세요. 저는 사실 모든 랩탑 부품이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분해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반인 의견이에요. 최근 해외 유튜버들을 보면 애플 제품에 대해 비토를 놓으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메모리나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 못하게 막은 부분이 실망스럽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계의 퍼포먼스를 위해 설계가 그게 안정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기계는 잘 작동했고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애플 제품을 사면 좀 애지중지하면서 쓰거든요. 제가 애플 뉴비는 아니고요. 애플 흰둥이 초기 모델서부터 쭉 계속 애플 제품을 써왔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 제품을 쓸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들고 다닐 제품이면 항상 프로텍션을 확실히 한다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제품을 거치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면 계속 거치용으로 가만히 놔둔다가 그것입니다. 이번 맥북은 거치용으로 쓰기를 정하고 아예 책상 위에 가만히 놔뒀어요. 들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스토리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부팅이 안되고 화면에 물음표만 떴습니다. 책상 위에 가만히 놔뒀는데 디스크 페일이 난다? 이거 애플 제품 치고는 좀 말이야 방귀야 하는 소린데 어쨌든 고장이 났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애플 스토어에 들고 갔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데이터 복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다시 해석하면 데이터 복구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석하면 보통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언제쯤 고쳐져서 찾으러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일 정도 보통 걸린대요. 이 말을 미루어 보면 맥북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수리하는 건 아닐 테니까 수리센터에 이 맥북을 보내야 되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고치는데 하루 하면은 딱 3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루 만에 기판에 고장난 부품을 납품을 뜯어내고 교체해가지고 다시 납땜해준다? 이거는 애플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리센터에 하루 만에 쏟아지는 물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하루 만에 소화시켜가지고 매장으로 보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뻔합니다. 다른 메인보드 쌩쌩한 걸로 통째로 교체해주는 거예요. 멀쩡한 메인보드 창고에 쭉 쌓아놨다가 고장난 맥북이 들어오면 메인보드 멀쩡한 거 딱 꺼내다가 고장난 거로 교체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보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내 맥북에 수리돼서 꽂힌 메인보드는 어디서 온 건데?
그렇죠. 말 그대로 노발이 노우스입니다.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새 맥북에서 바로 뜯어다 박아줬는지 2년이고 3년이고 어디 담배 연기 푹푹 찌든 작업실에서 쓰던 걸 박아줬는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뜻은 내가 완전히 새삥 맥북 프로를 제값 주고 새 걸로 샀더라도 뭔가가 고장나서 수리받는 순간 이거는 안에 메인보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달리 말하면 맥북이 고장나서 메인보드 교체를 받았으면 그 교체된 메인보드가 언제 다시 고장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 수리받은 메인보드의 히스토리나 컨디션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황당하죠? 예, 황당합니다. 이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워런티 기간에 수리를 맡겨서 별도 비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구서를 보니 감해진 가격이 700불 찍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수리 들어갔으면 1000불 넘게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워런티 밖에 있는 경우는 이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 무결한 수리를 보장받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맥북을 한 번이라도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처를 하려면 애플케어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애플케어에까지 미쳐서 저는 수리 맡긴 당일날 애플케어를 구매했어요. 하지만 그냥 잘 수리됐으려니 하고 애플케어를 구매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술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는 폭탄을 집으로 들고 가신 셈이에요. 특히 이 폭탄이 워런티 기간 이후에 터진다? 그러면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애플은 나름 품질 관리를 하고 수리된 부품은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 컨트롤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품 설계상 고장이 날 경우에 무조건 메인보드를 갈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반강제로 애플케어를 구매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를 좀 빡치게 만들었어요. 사설수리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 애플의 행보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이름이 알려진 사설센터에 고소미를 먹이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있는 서드파티 애플 부품들이 방산법 위반으로 압류당했다는 뉴스도 들었어요. 제품을 이런 식으로 설계한 것이 애플이 수리 마켓까지 모두 먹어치우려는 속셈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괘씸합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개인의 취향이라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안정성을 생각하면 일체형 맥북을 구입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애플케어 구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동영상의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연관되어 2부가 있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세요.